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0월 14일 밤 10시죠. 한국 시간 기준 방금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총 4번 발행하는데 1월, 4월, 7월, 10월. 그러니까 마지막 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4번의 세계 경제나 주요국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마지막 경고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전달하는 주된 메시지를 여러분께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세계 경제의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굉장히 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즉시 분석이 아닌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별도로 다음 주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하겠습니다.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괜찮다. 그러니까 종전에 우려했던 수준은 25년 7월 기준인데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다소 낫다. 관세 정책이 그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세계 주요국들이 나름의 돌파구를 찾아 나간다. 그러나 아직 그 관세의 영향을 예단하긴 이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관세의 영향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지금의 이 닷컴 버블이 언제든지 조정될 수도 있다. 이 IMF 총재 표현으로는 이 자산가치 평가를 해보면 2025년 지금 정확히 25년 전이니까 2000년 당시에 닷컴 버블 사태 때와 매우 유사하다. 실물 경제는 매우 부진한데 실물 경제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자산시장만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관세 영향이라든가 그 밖에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작용할 시에, 경제에 또 쇼크를 줄 수 있고, 이게 조정이 있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 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낫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어요. 종전 25년 7월 당시의 전망치가 3.0%였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다. 3.2%로 전망한 겁니다. 자, 하나는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수정된 결과 흐름이 어떤지를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정된 것은 종전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세계 경제가 흐름이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보세요. 3.6, 3.5, 3.3, 3.2, 3.1 점진적으로 성장 둔화가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라는 전망인 겁니다. 제가 IMF의 전망치만 보여드리면 균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OECD와 월드뱅크의 전망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죠. 같이 공유해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발간됐었던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결과적으로 3.5, 3.4, 3.3, 3.2, 2.9%로 성장 둔화가 있다라는 전망은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죠. 또 역시 월드뱅크의 전망에 기대어서 보더라도 6.2, 3.3, 2.8, 2.8, 2.3, 2.4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전망 역시 유사합니다. 이 세계 3대 국제기구의 전망을 고루 들여다보아도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 국면에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모습들이 성장 둔화, 저성장 혹은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지 경제 위기와는 다르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그래프를 자주 보여드리죠. 역시 또 한 번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우리는 이 네 번에 걸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이 경제 위기냐? 경제 위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른 채널에 제가 출연해서 영상을 제가 콜라보로 출연을 하고 나면 해당 채널에서 어, 제가 출연한 영상의 썸네일을 자의적으로 만들죠. 근데 어쩌면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표현했을지 몰라요. 썸네일 상에.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단언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이래로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 경제 위기라고 전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가져가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저는 경제 위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둔화, 저성장 고착화에 놓여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의 평년 성장률로 회귀되지 못할 만큼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 저성장 고착화라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IMF뿐만 아니라 OECD와 월드뱅크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전망하고 있어요. 모든 국제기구가 이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경제 상황을 진단할 때 저성장 고착화구나.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IMF와 OECD의 GDP 추계 방법은 구매력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를 산정하는데 월드뱅크는 시장 환율 기준으로 GDP를 추계합니다. 그 GDP 추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IMF 성장률과 OECD 성장률을 비교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월드뱅크 성장률과 비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OECD는 25년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IMF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이 성장률의 레벨을 월드뱅크와 비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누차 드리냐면요. 아직까지도 여러 기사들을 보면 지난 월드뱅크 전망치가 2.3%였는데 IMF의 전망치는 이번에 3.2%로 훨씬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잘못된 기사인 겁니다. 그거는 9분의 내 식사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다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는 기업 실적, 한 나라의 GDP 혹은 수출액, 소비 규모, 혹은 여러분들의 가계 경제, 이런 게 실물 경제.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IMF 총재가 경고했었던 것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고 했었던 이것은 자산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구분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마 제가 1000번 이상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요 보여드린 지가 6년 됐어요. 자,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진다.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월급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의 실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실물 경제적 어려움과 달리 주가는 상승하죠. 부동산 가격 상승하죠. 금 가격 상승하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자본시장은 다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자산시장을 뜻하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뜻하는데 그 두 가지를 따로 봤으면 좋겠다. 메인스트리트는 굉장히 어렵다. 저성장 고착화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월스트리트는 왜 이렇게 everything rally인가? everything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메인 스트릿이 어려우니까,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어디로 또 집중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물 경제는 제가 GDP 통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GDP 통계는 다른 말로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규모의 문제예요. 실물 경제는 뭐라고요? 규모의 문제라고요. 월급, 액, 소비 규모, 수출 규모, 그죠? 규모의 문제,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줄어드나. 근데 월스트리트의 논의는 가격의 논리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그럼 가격은 무엇에 의해 결정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의 이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26년 제 경제전망서를 보시면 첫 번째,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라고 강조했어요. 지경학적 분절화,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서 금으로의 돈의 이동이 좀 상당 부분 일어나요. 또 역시 유동성 파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유례없는 에브리띵 랠리를 만드는 겁니다.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 정책, 추가적인 정부 부채를 늘려나가면서까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확장 재정을 펼치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는 피벗의 시대에 놓인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죠.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캐나다도, 한국도, 유로존도, 스웨덴도 가장 높았던 금리의 레벨에서 낮은 금리를 향해 내려갑니다. 이 낮은 금리는 굳이 따지면 중립금리를 찾아간다. 스위스는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이번 9월 들어서 스웨덴도 추가금리 인하 단행하고 캐나다도 추가금리 인하 단행하고 역시 미국도 추가금리 인하 단행할 것으로 여러분 예견하고 계시죠? 이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우리는 진단하기 때문에 왜?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물가 상승률도 떨어져요,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동성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면 M1과 M2를 봐야 돼요. 특히 M2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폭발하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로 너무나 어려웠지만 이때 자본시장이 소위 계속 고공행진했잖아요. 그리고 22년, 23년 유동성이 다시 수축되죠. 이 수축되는 구간, 보십시오. 이 수축되는 구간 동안 주가가 떨어지죠. 22년. 그래서 22년 전망할 때는 주식 투자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25년, 6년은 어떠냐? 유동성 장세다. 다시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 파티를 진행하시면 된다. 그 눈덩이를 굴리셔야 된다. 다만 한 번씩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큰 틀에서 금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머지 자산을 더 많은 돈을 주고 바꾸는 개념이다. 자료 보시면 금 가격 치솟았죠? 주가 치솟죠? 집값 오르죠? 떨어지는 게 뭐예요? 달러의 구매력만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자산이 다 오르니까 말이죠. 근데 물론 다 오른다고 해서 금값이 유독 더 높게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굳이 따지면. 다 같이 올랐는데 S&P와 골드, 금값이 같이 올랐는데 금값이 더 치솟았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지경학적 불안인 거죠. 지경학적 분절화, 전쟁을 비롯한, 관세 전쟁을 비롯한 지경학적 불안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돈이 쏠리긴 쏠리는데 유독 금으로도 쏠렸던 거고 주식시장으로도 일부 쏠렸던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경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는 실물경제 진단이에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구분하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을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제 나머지는요. 몇몇 주요국들, 미국, 중국,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경제도요. 굉장히 재밌게도 지난 7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10월에 전망한 게 조금씩 상향 조정해요. 1.9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해요. 2.0에서 1.1%로 상향 조정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5, 26년 다 상향 조정하죠. 다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25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런데 26년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많이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냥 같다. 26년 GDP 규모가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25년 GDP 규모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니까, 그러면 25년 GDP 대비 26년의 성장률은 반대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26년을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뭐 나름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전망합니다. 역시 중국 경제도 보세요. 25년, 26년 성장률 전망치를 아예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5.4, 5.0, 4.8, 4.2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뭐 굳이 따지면 큰 틀에서 미국 경제도 23년, 24년, 25, 26년 큰 틀에서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 흐름을 기여하는 건 맞죠. 미국 경제도 중국 경제, G2 국가 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해 25년 경제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상향 조정 했는데 26년 경제 성장률은 1.8%로 유지입니다. 그만큼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관세 전쟁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라는 진단이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0.8, 0.9% 성장률, 이 성장률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보여드리는 장기 성장률인데요. 우리 한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를 만난 게 4번이에요. 오일 쇼크 충격,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근데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인데 25년 성장률이 0.9%니까 경제 위기는 아닌데 정말 가혹하게 어려운 경제구나.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유독 더 둔화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한때 14.9%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어느새 뭐 제로 성장으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맞죠. 그런데 26년 경제 성장률은 0.9에서 1.8%로 성장률이 2배로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기저효과인 거죠. 25년 GDP 규모가 너무나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 평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치 20년 역성장했고 21년 4.6% 성장한 것이 바로 그 기저효과가 반영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기저효과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6년 경제가 고작 2%가 채 안 되네?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도 저성장 고착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요약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지금 IMF가 보고서를 발표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간추려서 다음 주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세계 경제를 바로 조망하시고 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오늘 부디 실물 경제적인 성장 둔화와
자본시장의 랠리를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바로 경제 전망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혹여나 주식 전망을 기대하고, 부동산 전망을 기대하고, 왜냐면 나의 경제는 주식이에요. 나의 경제는 부동산이에요. 나의 경제는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지금 IMF가 논하는, 제가 주로 제 경제 전망서에서 논하는 그 경제 전망은 실물 경제의 흐름입니다.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이런 전망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실물 경제의 흐름과 함께 또 여러 유동성 장치나 재정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서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26년 경제전망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추천 의견 드리고, 꼭 이 책을 보시면서 26년에는 이런 흐름이겠구나, 큰 틀에서 이런 흐름임을 내가 조망해보고 그것에 맞게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 드리겠습니다. IMF 총재가 표현한 닷컴 버블 사태와 유사하다라는 이 표현하에서 어떤 종류의 트리거가 발생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굉장히 격렬한 무역 갈등 혹은 이런 것들, 지경학적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트리거가 되어서 자본시장이 크게 조정될 수는 있다. 그 부분은 IMF 총재의 진단이고, 그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실물 경기를 판단하고 그런 조정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고요. 어,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